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경제의 힘 최영구 지음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시대 2015년 한국은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돌이켜보면 1945년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게다가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은 폐허에서 일어서야 했다. 국제사회는 이른바 공작개발원조를 통해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을 도와주었다. 국제사회의 무상원조 덕분에 우리는 폐허 속에서도 경제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급속한 경제성장 덕분에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눈부신 성장과 빠른 발전의 1등 공신은 바로 과학기술이다. 매년 스위스 로잔의 국제경영개발원은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2014년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60여 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과학 경쟁력은 6위, 기술 경쟁력은 8위를 기록했다. 첨단 과학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다. 이제까지 성장의 중심은 경제였기에 한국 사회는 오로지 경제만 능동적인 관점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2012년 6월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의 상징인 20-50 클럽에 진입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국가가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성장에 비해 우리 사회의 문화도 그에 걸맞게 발전해 왔는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체비그뉴 브레진스키는 거대한 체스판 더 그랜드 체스보드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미국은 유사 이래 최초의 진정한 세계제국이라고 역설했다. 역사적으로 넓은 영토와 강력한 헤게모니를 구가하던 세계제국은 이전에도 있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던 로마 제국, 팍스 프리테니카라고 불리던 대영 제국 등이다. 로마 제국이나 대영 제국이 정치, 군사 경제를 압도하던 당대 최강의 세계제국이었다면 미국은 여기에 더해 테크와 문화 영역에서도 강대국이다. 첨단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맥도날드, 코카콜라, 할리우드 팝송 등 대중문화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자랑한다. 정치제도, 경제체제, 군사기술은 짧은 기간에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지만 문화는 그렇지 않다. 문화적 영향력은 생활 방식이나 정신적 측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화가 더디고 근본적이다. 2004년 하버드대학교 조지프 나의 교수는 소프트 파워라는 책을 출간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소프트 파워란 군사력이나 경제체제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인 하드 파워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강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상대를 움직이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역사적으로 20세기까지 강대국의 힘이 군사력 위주의 하드 파워에서 나왔다면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는 소프트 파워가 주도하는 시대이다. 하드 파워는 부국강병을 지향하고 소프트 파워는 문화 강대국을 지향한다. 문화는 교육, 학문, 예술, 과학, 기술 등 인간의 이성적, 감성적 능력에 기반하고 있는 창조적 산물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소프트 파워 개념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하드 파워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역사적으로 군사력에 의존했던 몽골 제국이 피정복 문화에 동화된 것이나 국제관계사에서 민간 차원 교류나 문화 협력으로 적성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했던 것 등은 소프트 파워에 우월한 힘을 보여준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는 물리적 힘보다는 보편적 문화나 공감 같은 것이 더 강력하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문화 강국이야 말로 진정 행복한 나라라고 피력한 바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국가 간 경쟁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을 다투는 경쟁이기에 미래에는 문화 강국이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문화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가치다. 국민 행복, 경제 성장, 사회 통합, 국격 제고 등은 모두 문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해방 후 한국은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경제 규모 면에서는 세계 10위권에 근접해 있다. 2014년 기준 국가별 GDP 순위를 보면 한국은 명목 국내 총생산 1조 4,495억 달러로 세계 13위다. 미국이 17조 4,163억 달러로 1위, 중국이 10조 3,554억 달러로 2위, 일본이 4조 7,698억 달러로 3위이고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는 호주와 스페인이 있다. 이처럼 한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 가지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첫 번째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의 기적이고 두 번째는 1987년 민주항쟁을 계기로 폭발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적이다. 세 번째는 단시 일의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독교의 기적이다. 경제적으로는 규모가 커졌고 개개인의 삶은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성장은 양극화로 상징되는 성장의 모순을 동반한다. 다른 선진국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소외계층이 양산되고 사회적 약자의 소외나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를 해결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나 장치들도 함께 나타난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수정자본주의다. 수정자본주의 또는 복지국가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자본주의의 일방적 발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만능론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가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는 선진국다운 여유를 가져야 할 때다. 물질적 토대도 어느 정도 갖추었으니 이제 비물질적 가치에 눈을 돌려야 한다.